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터디의 이명헌입니다. 앞전 시간에는 경매 투자의 매력과 전망에서 장점과 단점, 경매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매 입문을 위한 기본 절차 및 용어의 이해, 자, 교재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13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 경매 절차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경매의 사전 준비부터 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 명도를 거친 후 입주 또는 최종적으로 매각 처분까지 전 과정이 들어있으므로 잘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경매 사전 준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요거는 우리 뭐 입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이거는 일단 법원에서 하는 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다음 단계로는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법원 게시판, 그죠? 법원 게시판을 통한다든가 일간신문을 통해 가지고 입찰 14일 전에 입찰 공고를 내보냅니다. 그죠? 법원 게시판이나 일간신문 입찰 14일 전에 입찰을 공고하게 되겠는데요. 자, 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공고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해당 지방 법원 경매에 가면은, 경매 계약하시면은 입찰 일주일 전부터 물건 자료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 자료 열람, 뭐 물건 명세서 뭐 이렇게 감정평가 조서라든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뭐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때 그 주민등록 열람을 해야겠죠. 주민등록 그 임대차 관계에 전입 세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열람 또는 상가 임대차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는 확정일자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다음에 인근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시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 답사를 하다 보면은 요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제 웬만큼 조사가 됐으니까 입찰 당일날 관심 물건에 입찰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 요때 해당 지방 법원 경매 법정에서 입찰표를 기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게 되죠. 입찰표 기재하는 요령이라든가 등등. 자,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10%인데 재경매 또는 먼저 특별 매각 조건일 때는 뭐 10%에서 20%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가지고 법원을 경매법정을 방문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 커브, 이제 입찰 당일날 그렇죠? 입찰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신고가 되면은 해당 법원 경매계에서 입찰 후 매각 허브, 그러니까 여기서 허가를 할 것이냐 불허가를 할 것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되었다면은, 허가가 뭐 거의 대부분 됩니다. 특별한 조건이 아닌다면은 허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그 날로부터 또 일주일 후, 그쵸?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후 일주일 이내. 자, 여기서도 입차로 7이라고 했습니다. 7일. 요 숫자들은 그냥 외우기 좋잖아요. 그쵸? 14일, 7일, 7일. 그렇게 해가지고 항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항고 여부를 결정했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자, 항고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자,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나 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자, 이 매각은 허가가 돼 있지만 나는 이런 이유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항고가 있게 되었을 경우와 항고가 안 들어왔을 경우. 자, 항고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물론 뭐 그냥 바로 대금 날짜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항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해당 법원, 해당 경매계를 경유해서 해당 경매계를 경유해 가지고 고등법원 항소가 이리 이제 넘어가죠. 거기서 항고가 들어오면은 이 서류를 심사를 하죠. 심사. 그래가지고 항고 사유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자, 먼저 각하가 될 수도 있고요. 각하가 될 수도 있고요.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각. 자, 요 다음 단계에서 용어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쉽게 말해서 이유가 없다. 기각은 자, 절차상 그 제대로 뭐 그 이의 신청 사유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 했을 때 기각을 한다 그래요. 기각. 자, 요 기간도 역시 석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한 번 저기 할 때마다. 자, 그래가지고 기각이 되게 되면은 자, 요 항고를 할 때 항고 보증금 공탁을 합니다. 항고 보증금 공탁을 갖다가 10% 낙찰대금의 10%를 공탁을 하고 항고를 하기 때문에 이 항고가 대부분이 8, 90%는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고에서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공탁금을 몰수가 되거든요. 공탁금이 몰수가 됩니다. 몰수. 자, 무슨 얘기냐면요.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자, 공탁금을 갖다가 몰수하더라. 그러니까 함부로 항고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낙찰자 입장은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고를 갖다가 무리하게 하지 마라 라는 뜻에서 공탁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 부담 안고도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구법화에서는 항고를 하는데 그 이해관계인 중에서 소유자 겸 채무자를 제한 나머지 분들에게는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겸 채무자가 항고를 하게 되면은 공탁금 10%를 걸 걸 갖다가 자, 임차인이나 그 가압류권자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탁금을 걸지 않는 대가를 뭐 일부 지불하겠죠. 뭐 1000만원을 할까 돈 100만원 줄 테니까 네가 항고하는 식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시간 끄는 방법으로 잘 써먹었던 내용들이 신법화에서는 자, 소유자 겸 채무자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공탁 10%는 무조건 거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관계인 누가 되었든 간에 무조건 10%를 공탁해야만 받아들여 주거든요. 자, 그래서 항고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제 항고에서 이제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그쵸? 기각이 됐을 경우에 그래도 억울하다 그럼 재항고를 하게 됩니다. 재항고. 그쵸? 재항고를 하게 되면 이건 대법원 민소과에서 처리가 되는데 자, 역시 항고에서 3 내지 6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3 내지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재항고 기간도 역시 3 내지 6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럼 낙찰받은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공탁금 10%를 걸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재항고에서도 기각이 됐다. 그럼 당연히 대금 납부를 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제 항고가 없다. 항고가 없을 경우에는 대금 납부 기일이 뭐 30일 이내, 보통 저 한 달 이내, 1개월 이내에 자 대금 납부를 하셔. 그리고 납부 통지서가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자 그 대금 납부 기한 내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저 국법화에서는 정해진 날짜 시간에만 받아주었는데, 그것도 낙찰자의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 이래서는 안되겠다. 낙찰자를 위해서 자 대금 납부 기일에서 납부 기한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25일까지가 대금 납부 기한이다 하면은 그 전에라도 대금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금 납부됐으니까 그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원에다가 대금 납부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재항고, 항고가 있을 때하고 항고가 없을 때하고 차이점은, 자 항고가 없으면은 바로 대금 납부 기일이 기한이 잡혀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일사천리로 가는데, 항고가 있다라 그러면 최소 3개월에서 뭐 재항고까지 간다 그러면은 6개월 또는 길게는 1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면은 이제 일단 내 물건이 되는 것이죠. 소유자가 앞에 저 채무자 겸 소유자에서 이제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매가 어려운 부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그래도 쉽게 가는 편인데, 자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 여기 그쵸?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 그죠? 자, 요 얘기는 인도 명령은 그 그러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유자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누구냐? 점유자가 이제 소유자일 경우에는 조금 쉽고요. 세입자일 때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이 알아서 다 짐 싸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뭐 이제 좀 막가파를 만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힘든 부분은 뭐 또 나중에 그 쉽게 인도 명도 받는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인도 명령 그 기준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은 인도 명령 명도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이의 권리자는 인도 명령으로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단 인도 명령은 언제까지? 대금 납부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 이내. 자, 6개월 이내인데 요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해결을 못하게 되면은 인도 명령 대상자가 명도 소송 대상자로 바뀐다. 자, 6개월 이내 죽으나 사나 무조건 내보내야겠죠. 그쵸? 자 인도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고요. 법원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불법 거주라서 집을 비워줘라 이렇게 내리는 명령이고요. 명도 소송은 글자 그대로 소송을 통한, 자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때 인도 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 절차와 동일하게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또 역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인도명령에서 일을 마치셔야 좀 부드러워지겠죠. 자, 앞에 설명드렸죠. 인도명령 대상자에 있는데 6개월이 경과되면은 자, 인도명령에서 명도소송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 후에 대금 납부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능. 그쵸? 잔금 납부 후에는 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도소송은 자, 대금 납부가 되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권리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비로소 넘어온 후에 그때 법원에서 요구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선행된 후에 그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금 납부까지도 됐고요. 소유권 이전까지 다 됐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뭐 저 요거는 낙찰 받는 사람하고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하나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이제 여기서 배당기일이 잡히죠. 배당기일 사주인의 배당기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배당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사건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인도명령 받고 그죠? 입주를 한다든가 입주 또는 뭐 임대도 놓을 수 있겠죠. 임대 아니면은 또 뭐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상품 가치를 높여서 여기서 매각 처분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한 경매 사건은 끝난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법원 경매 절차도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절차도를 살펴보는 중에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혼동이 오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교재 1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경매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부동산 경매란 무엇이냐? 자, 여기에 써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채무자가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에게, 그죠?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쓴 후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강제로 매각시킨 후 채권을 해소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냥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자, 경매는 뭐라고요? 빌려준 돈을 안 갚았다 그랬을 때는 내가 뭐 주먹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쵸?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개인적인 힘을 사용해 가지고 돈을 받다 보면 잘못되면은 오히려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법이 존재하니까 법에다가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국가기관인 법원에다가 나 이 사람한테 돈 받을 날이 됐는데 돈을 지불해 주지 않으니까 나 이 사람 재산을 매각해서 거기서 대금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경매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 어떤 소송 판결을 받아서 승소 판결을 받아 놓았더라도
없더라도 자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은 아무 실익이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승소 판결까지 받아 놓았는데 과연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쵸?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재산 명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재산 명시제도. 재산 명시제도는 자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일단 그 판결문에 의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우리가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과 그 일정한 기간 내 처분 상황 그러니까 뭐 보통 1년 전에 처분한 게 있다라면 오이심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한 재산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자 법원에서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뭐 금융권에 맡긴 뭐 예금이 있다면 예금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또는 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누구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네가 돈의 출처 흐름 같은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에다가 뭐 가압류 또는 뭐 판결에 의해서 그 일단은 재산을 명시시키는 것입니다. 명시. 그러니까 네가 자진해서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빚대 먹고 편히 살지 말고 갖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갚아라. 이렇게 아주 재산 명시제도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경매의 제도 그죠? 부동산 경매의 제도에는 어떤 제도가 있는가 했을 때 자 우선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일 입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입찰 제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호가 경매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기일 입찰 제도라는 것은 자, 정해진 입찰 기일에 법원의 입찰 장소에 모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기일 입찰 제도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법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찰 방식을 갖다가 길 입찰 제도 입찰 방식 그죠? 자 지금 전국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찰 방식이 길 입찰 제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뭐 입찰 장소에 모여 입찰 어쩌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간 입찰 제도는 뭐냐? 기간 입찰 제도 자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입찰 기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이상 1개월 이하를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 지금은 현재 기일 입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 법원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기간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입찰할 수 있는 방식 그죠? 자 이거는 등기 우편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이거는 등기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 자 일정한 입찰 기간에 등기 우편 방법으로 입찰을 참여할 수가 있고요. 입찰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은 1주 안으로 매각 기일을 정하게 되죠. 자 요거는 뭐 전국 법원에서 불과 몇 프로만이 그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뭐 여기에 참여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입찰 제도 중에 하나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기 우편에 의해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 입찰 당일날 되면은 입찰함에다가 경매법정에서 입찰함에 입찰자가 전부 모인 상태에서 자, 참여는 등기 우편으로 가능한데 입찰 당일날 입찰자가 이 면전 앞에서 입찰함을 개봉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가경매제도. 호가경매제도는 무엇이냐? 호가경매제도. 자,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자, 여러분이 누가 빚을 졌다, 이웃에 빚을 졌는데 그 집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고 그러더라. 빨간 딱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빨간 딱지. 딱지. 자, 가재도구. 그죠? 가재도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가재도구 같은 걸 갖다 유체동산이라고 하는데 유체동산 요거는 자,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호가경매제도는 그 빨간 딱지를 붙인 그 주택에서 집행관에 의해서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입찰 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며 지금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입찰 제도는 길 입찰 제도다. 기간 제도 입찰 제도는 자 거의 전국적으로 뭐 극소수 일부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가 경매 제도는 빨간 딱지를 기억하시면은 자 무리가 없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란 무엇이냐?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그 진행 절차, 경매 개시 결정이라든가 경매 일시라든가 낙찰 허가, 대금 납부라든가 소유권 이전, 배당 명도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차이가. 자, 그 정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자, 그러면은 그 개요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거의 차이점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제경매가 무엇인가? 자,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십니까? 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강제경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채무자가 채무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보증금, 어, 여기 채무자 이거 수정하세요. 수정.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죠. 채권자입니다. 요거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는 법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집행문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내용 중에 자, 어떤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등본상에 이해관계인으로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언제입니까? 했을 때 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저 주로 임차인이 할 수 있겠죠. 뭐 빌려준 돈을 빌려준 사람, 사업적으로 거래하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라든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 요거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거쳐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때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 강제 경매는 자 독촉의 의미가 있어요. 독촉의 의미. 독촉의 의미. 또 그 다음에 독촉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자 요거는 취하 변제될 우려가 있다. 변제 가능성 크다. 그렇죠? 자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 채권자가 금융권으로서 자 웬만큼 대출액이 크기 때문에 안 갚으면 경매가 진행이 쭉 돼가지고 매각까지 되는데, 강제 경매는 자 그 앞에 선순위에 근저당권자가 있고 가압류권자 등등이 여럿이 얽히고 설켜 있는 주택에 잘못 들어가다 보면은 그때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 자 금액이 또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보증금 자체가 작아가지고 자 독촉 의미로서 소송 걸으니까 채무자가 뭐 과부 변돈을 내서라도 또 갚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독촉의 의미가 있으면서 취하 변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신청서류에는 자 집행력 있는 정본 요거는 뒤에 나오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먼저 소송을 거쳐서 확정된 종국 판결. 자 어렵죠 용어가. 종국 판결. 자 이미 판결이 끝난 경우 판결문을 신청 서류 판결 정본이 그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재판상 화해조서 또는 인락조서, 또 집행증서라든가 확정된 지급명령서라든가 등등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또 뒤에 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러이러한 채무 명의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교재에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 그죠? 임의경매를 살펴볼게요. 자 앞에 강제경매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독촉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변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의 경매는 저당권이나 질권, 뭐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설명드려서, 자 예견이 가능하다. 예견이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앞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저당이 많이 잡혀있더라. 그러면 이 집은 경매 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자 임차인이 주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동산에서 설명을 하죠. 이 집은 대출금이 이 정도니까 경매 뜰 이유가 없다. 그냥 믿고 계약을 하셔도 안전합니다. 또는 이 집은 담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일부 대출을 변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감액 등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안전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대를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자, 저당권은 우리가 저당권은 뭐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근저당 저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그냥 뭐 저당권에도 근저당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서 거래하는 거는 근저당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저당권은 일단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질권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자, 질권은 어떤 경우에 질권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전당포, 젊으신 분들은 전당포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당포 있죠. 전당포 길거리 가다 보면은 4, 5층 건물 뭐 이런데 전당포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게 뭐 하는 곳인가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전당포에 가면은 시계나 반지, 그죠? 시계 반지, 돈 되는 물건. 옛날에 시계 고급 시계들 비쌌거든요. 지금 뭐 시계들 많이 안 차지만서도 시계나 금반지 같은 거, 보석 다이아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런 걸 갖다가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걸 갖다가 질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질권이란, 자, 전당포에 우리가 시계나 반지 등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걸 갖다가 질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도 이것도 뒤에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이것도 몇 시간 정도 강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아파트 전세, 집합건물 전세일 때와 단독주택 전세일 때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파트 집합건물요. 뭐 말 나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럼 집합건물 집합 건물에서 그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설정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임의 경매가 가능합니다. 임의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단독주택일 때는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라면은 이거는, 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송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자, 같은 전세권이라도 집합 건물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경매 신청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냥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가지고 그런 말씀은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같은 가등기지만서도 그 성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자, 지금 등기부를 띄워 보시면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명확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자, 나중에 이제 그 담보 가등기냐 소유권 가등기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물권명세서에서 채권 신고가 돼 있으면 담보 가등기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 신고가 없다라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자, 이 역시 가등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격에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부상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라는 법률에 의해서 담보 가등기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공부하도록 하고요. 담보 실행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갖다가 우선 임의 경매다
이해가시죠? 자, 경매 신청 서류. 자, 등기부등본상에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요때는 등기부등본이죠.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건 뭐 호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호적, 호적, 재적등본, 합병회사의 등기부등본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행제공 사실의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데요. 자, 전세권자가 전세 만기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내용 증명을 우선 띄웁니다. 나 집을 비웠는데 너 왜 보증금 안 내놔? 또 아니면은 내가 그 날짜까지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미 경매를 신청하겠다. 이거는 서로 그 편의상 난 이러이러한 사실로 너한테 의사를 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 했을 때 전세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 경매 신청의 경우와 피담보 채권을 소명할 서류 등이 있죠. 여기서 설정자의 소유임을 여기서 신청할 경우에는 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이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여기서 피담보 채권을 소명할 서류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증서가 있겠죠.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좋고요. 전세권 설정했다면 전세권, 가등기 설정했다면 가등기, 그 채권 증서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